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김용호입니다. 꼭 알아야 하는 세법 상식, 꼭 세상. 지난 시간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 복식부기나 간편장부 등을 작성해 소득을 신고한 것을 한마디로 기장신고라고 하는데요. 간편장부도 장부는 장부니까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한다고 기장신고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증빙자료 미비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추계신고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과 비용을 추정해서 신고를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장신고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자면, 업종에 따라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구분이 되었죠. 첫 번째, 농업 및 임업, 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3억 미만이면 간편장부 가능하고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이고요. 이거를 유형 1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로 제조,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소사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등은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가능하고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였죠. 이거를 유형 2라고 할게요. 세 번째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업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등은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가능하고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였죠. 이거를 마지막 유형 3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 자본의 변동 증감을 그 상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고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스스로 이걸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세무 대리인을 통해 기장 업무를 맡긴다고 했죠. 반면 간편장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한 장부로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도 비교적 쉽게 작성하고 셀프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장부상 소득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가 없으므로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소득을 추정해 계산하는데, 이거를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추계신고는 경비율 제도를 이용해 신고를 하는데요. 경비율은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각자 계산이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 기준 경비율이 계산이 좀 더 복잡하고 단순 경비율은 계산이 좀 더 간단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유형별로 간단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매출의 규모가 다른데, 아까 말했던 유형 1의 경우에는 6천만 원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이고 6천만 원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이고요. 유형 2의 경우에는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 3,600만 원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이고요. 유형 3의 경우에는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이고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입니다. 즉, 복식부기 의무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부 다 기준 경비율이고요. 간편장부 대상자 중 일부는 기준 경비율, 일부는 단순 경비율인 셈이죠. 그리고 경비율 그 자체는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업종별로 너무나 다양하게 다 달라요. 그래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조회 발급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준 단순 경비율 업종 코드라는 게 있어요.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요런 창이 나오는데, 본인 사업의 업종 코드를 안다면 여기서 검색을 할 수 있겠지만은 모르겠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엑셀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 파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요거 농업, 임업 해가지고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이런 거를 보시면은 단순 경비율은 93.5%고 기준 경비율은 9%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하나 더 해볼까요? 또 뭐가 있을까? 아무거나 랜덤하게 설탕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은 91.4%이고 기준 경비율은 11.5%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단순 경비율은 퍼센테이지가 좀 높아가지고 한 9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대략 그 정도고, 그리고 기준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인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40%도 있는데 그거 외에는 대부분 한 10%, 뭐 9%, 뭐 낮은 거 3% 그 정도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업종별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서 업종 코드 본인 거 아셔가지고 이걸로 조회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엑셀을 다운받아서 경비율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경비율을 알겠는데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먼저 단순 경비율의 경우에는 이름처럼 계산이 정말 단순해서 이런 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한마디로 수익 금액의 경비율만큼 필요 경비를 인정하면서 소득 금액이 구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단순 경비율은 90%, 기준 경비율은 10%, 그리고 수익 금액은 1,000만 원인 상황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단순 경비율로 계산하면 필요 경비가 수익 금액의 1,000만 원의 90%, 즉 900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수익 금액 1,000만 원에 필요 경비 900만 원이니까 소득 금액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준 경비율의 경우에는 이런 산식에 의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첫 번째 매입 비용, 인건비, 임차료 이러한 주요 경비는 반드시 증빙에 의해서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기타 경비는 경비율에 의해서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을 절반으로 나눠서 인식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주요 경비는 400만 원 있고 또 증빙도 있고요. 기준 경비율이 10%라면은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수익 금액 1,000만 원에 주요 경비 400만 원, 기타 경비 10% 해가지고 100만 원 해가지고 소득 금액은 500만 원이 될 것이고,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수익 금액 1,000만 원에 주요 경비 400만 원, 기타 경비는 5%, 50만 원 해서 소득 금액은 55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주요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이 필요하니 단순 경비율보다는 증빙 수치 의무가 강화되어 있고,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으면 세금 부담이 증가하겠죠. 다만 2021년 귀속분까지는 단순 경비율에 의해 산정된 소득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더 적은 금액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 의무자는 3.4배인데 내가 만약에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단순 경비율이 90%로 계산해가지고 소득 금액 100만 원을 구하고 거기에 2.8을 곱해서 280만 원이 됩니다. 아까 기준 경비율로 계산한 소득 금액 500만 원이 있었으니까 이 경우는 단순 경비율로 구한 소득 금액의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이 더 작아서 280만 원으로 신고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100만 원에 3.4를 곱해서 34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도 아까 기준 경비율로 계산하면 소득 금액이 550만 원이니까 더 적은 금액인 340만 원으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단 이건 올해 신고하는, 그러니까 2022년 신고하는 2021년 귀속분까지고요. 내년에 신고하는 2022년 귀속분은 그냥 원래 기준 경비율 계산하는 공식대로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경비율로 납부하는 추계 신고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지만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몇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했을 때 10년간 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감가상각비, 대손 충당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 기장을 하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요.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 가산세를 20%를 더 부담합니다. 이 때문에 소득 금액이 적어도 나중에 오히려 세액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또 소득 탈루 목적으로 고의로 무기장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복식부기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가급적이면 기장을 하셔가지고 기장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스스로 기장하는 것이 어려우면 저 같은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장하시길 또 권해드리고요. 그러면은 역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